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건 얘도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유형이 총 3개를 배우는 거거든.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3, 4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고 3, 4차 방정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가 배우냐면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정 방정식이라는 걸 배운다. 크게 이 3가지를 배우면 되거든. 당연히 여기서 메인은 이제 3, 4차가 메인이긴 해. 제일 설명할 게 좀 많아. 그래서 3, 4차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혹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5차도 뭐 나올 수는 있어서. 그래서 고차 방정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 3차로 한번 예시를 해볼게. 어떤 3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봐. 이런 3차 방정식.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만약에 풀어라 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거나 혹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데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존재하긴 하지만 고등과정에서 배우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근해 공식이 매우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외우라고 안 하고 나오질 않아. 고등교육과정에서.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무조건 인수분해밖에 없어.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야. 3차니까 어떤 1차 3개로 쪼개질 수 있겠지. 그래서 요 3개 쪼갰는데 얘가 0이야 곱해서, 그럼 그 말은 당연히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로 풀어주면 되겠지. 그 3차 방정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몇 개 나오냐면 3개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도 또 깊게 들어가자면 2차 방정식의 해는 실근 2개, 서로 같은 실근 2개, 그다음 중근 2개 이렇게 중근이 아니네. 허근 2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잖아. 3차 방정식은 좀 특이해. 실근 3개 다 가질 수 있거든. 허근 3개를 가질 수는 없어. 그게 왠지는 너네가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못해. 왜냐면 그건 3차 방정식 아니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래. 내가 너네한테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것 같은데 3차의 그래프는 2번 꺾이고요. 2차는 1번, 3차는 2번, 4차는 뭐 3번 꺾여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3차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근이거든. 근데 X축이 어디 있든지 무조건 3차는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근이 하나 생겨. 근데 그걸 이해 못하잖아 당연히. 그치? 당연히 못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워야 이해하는 내용이야. 근데 당연히 안 배웠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너네한테 깊게 생각해보라는 문제는 크게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얘가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데 얘가 실근 3개를 갖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해 줄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근데 어쨌든 종류들은 그것도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느낌이 올 거야. 얘가 몇 개 갖는다 얘기해줬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보면서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쨌든 3차의 근은 3개, 4차의 근은 4개,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건 알고 있는 거니까,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에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이 3차,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이미 너네가 그 앞 단원에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거거든. 거기서 문자 여러 개 사용하는 거 말고, 내림차순 말고 한 문자로 인수분해하는 것만 나올 거야. 당연히 방정식이니까 x에 관한 방정식 이렇게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그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었거든. 얘도 첫 번째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었어. 이게 뭔지 기억나니?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이라는 건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0 나온 놈을 그냥 억지로 찾는 거지. 그치? 대입해서 0 나온 놈을 찾으면 그 새끼는 그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찾는 거. 그 다음에 목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해?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았으면 조립제법으로 목까지 같이 구하는 거. 맞지? 그럼 두 번째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두 번째는 뭐냐면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었어.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뭐야? 지수가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린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보기차식을 보면 보통 뭐 하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차수를 떨어뜨리지. 거기서 이제 푸는 방법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인수분해가 될 때나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맞지? 그것도 좀 이따 설명해 주도록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대칭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다야. 요 3가지 풀이만 알면은 웬만한 건 풀 수 있어. 근데 물론 이 3가지 이외엔 그럼 절대 안 나옵니까? 또 그건 아니거든. 왜냐면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 거긴 한데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얘도 3차 방정식이잖아. 이걸 풀 때 x세제곱은 1이야 라고 해서 x는 1밖에 없네요 라고 풀면 될까? 안 되거든. 왜? 3차의 해는 항상 몇 개니까? 3개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인수분해해야 돼. 근데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 1은 1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 그러면서 얘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럼 니네가 당연히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얘랑 얘랑 곱해서 0 나온다 이거잖아.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풀 건데 쌤이 얘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할 거지. 인수분해 3개로 해야 된다며. 그치? 근데 안 돼도 돼. 왜냐면 3차를 1차, 2차로 쪼갰잖아 이미. 그럼 요 2차가 이 2차식이 0이 되는 건 2차 방정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돼도 솔직히 상관없어. 그러니까 2차까지만 쪼개면 거기서부터는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얘는 근해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예요. 이렇게 풀고 얘는 1 나왔네 해서 답이 요거랑 요거 2개까지 뿔맛까지 해서 총 3개 나와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공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공식은 뭐 너무 니네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치? 요걸 깊게 다루진 않고 요걸 좀 알아야 된다. 뭐 3가지. 그래서 요 3가지 유형을 좀 설명을 해줘볼게. 잘 봐. 첫 번째 자, 요거 가보자. 다음 보면 다음 3차 방정식 요거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잘 봐. 얘도 뭐 특별하게 얘기를 해준 건 아니지만 두 허근을 갖는데 허근이 2개래. 그치? 나머지 하나는 그럼 뭐야?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실근일 거야. 실근일 거야.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3차는 3개가 허근이 나올 수는 없거든. 그치? 그래서 무슨 생각할 거냐면 얘 두 허근을 가질 때 그럼 나머지 한 근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 보는 순간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3, 4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출발할 거라고. 그래야지 풀 수 있거든. 근해 공식을 못 쓰니까.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게 주어질 건데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요식, 능력을 빼고 요걸 봐봐. 그럼 얘를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문자가 하나인데 식이 되게 기네. 그치? 공식은 아닌 것 같고 인수정류 조립제법이네. 대입해서 0 나오는 놈 찾는 거야. 그럼 뭐 집어넣어야 0 나오냐 했더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왔던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볼게. 3차 한계수,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 상수 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첫 번째 내리면 1이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리면 4, 곱하면 마이너스 4 내리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내리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잖아. 0 나오면 떨어지는 거 나누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온다는 건 분명히 x 플러스 1을 이렇게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0 되는 거 하나 나왔고 얘가 0 되는 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면 좋지. 근데 아마 허근이니까 안 될 거야. 얘가 이미 실근 마이너스를 하나 가졌잖아. 그럼 나머지 2개 얘가 허근 2개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두 근의 뭘 구해달래? 제곱의 합을 구해달라 했으니 굳이 근해 공식으로 구할 필요 없이 여기서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하면 되겠지. 맞지? 그 정도는 너네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보이는데 식이 되게 길어. 그럼 대입해서 0 나오는 놈 찾는 거야. 봐봐. 잘 봐. 한 번 더. 자, 요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요거의 값을 구해줘.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자. 얘도 지금 보면 일단 이 4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더니 일단 허근은 2개래. 그럼 나머지 2개는 뭔데? 라고 생각할 거잖아. 그치? 근데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라니까. 그래서 얘를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냐 또 얘도 대입해서 0 나오는 거 찾아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면 그건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많이 연습을 해왔어. 문자 하나의 식 되게 길면 대입해서 0 나오는 놈 찾는 거.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물론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근데 외우면 좋아. 4차의 근은 4개 다 실근일 수 있어. 그 다음에 2개가 실근, 2개가 허근일 수 있어. 4개 다 허근일 수도 있어. 4차는. 좀 특이하지, 그지? 그런 걸 좀 기억해두면 좋긴 해. 근데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느껴질 거야. 근데 그걸로 분명히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돼. 4차 방정식 요거의 두 허근은 알파 베타라고 한대. 그럼 또 얘를 보면 인수분해 하려고 또 노력해야 돼. 그럼 대입해서 0 나오는 놈 찾을 건데 뭐 집어넣으면 0 나올까? 4차, 2차, 2차가 아니에요. 4차, 3차, 2차가 없으니까 0, 1차, 0차. 뭐 집어넣으면 0 나오냐? 1 집어넣으면 0 나오나 보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내리면 1 곱하면 1. 내리면 마 1 곱하면 마 1. 내리면 마 1 곱하면 마 1. 내리면 마 2 곱하면 마 2. 내리면 0 나오는 거 맞네. 그래서 얘는 1 집어넣어서 0 나왔기 때문에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그 다음 또 보면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 3차를 쓸 거지. 그럼 그 3차도 어차피 인수분해 하려면 뭐 해야 돼? 또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공식이 아닌 이상. 그치? 또 뭐 해야 돼? 인수정류 조립법 찾아야 돼. 뭐 집어넣으면 0 나올까 또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뭘까 했더니 내가 볼 땐 2 아니면 마이너스 2일 것 같은데 2로 해볼게. 마이너스가 좀 많으니까.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1 곱하면 2. 맞네. 0 이렇게. 그 지금 2 집어넣어서 0 나왔다는 건 요 3차식이 또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지. 2 집어넣어서 또 0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이 실근이니까 4차는 근이 4개라며. 2개 실근 나왔으니까 나머지 2개가 허근이겠지. 여기서 나온 근이 허근인 거지. 여기서 또 뭘 구해달래?
두근의 차 구해달래. 그럼 두근의 차는 또 어떻게 구해? 두근의 차의 제곱은 두근의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튀어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문자가 하나인데 식이 되게 길어. 그럼 뭐야? 인수정류 조립제법 이용하면 된다는 거 맞지? 이렇게. 그래서 대입해서 0 나오는 놈 찾는 거야. 그 대입해서 0 나오는 놈 찾는 요령도 알려줬지? 웬만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2에서 끝나는데 그래도 그게 안 나온다 하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증명은 안 할게. 최고차 한계수의 약수들 중에서 그게 분모고 상수항 부분의 약수들 중에서 그게 분자야. 기억나야 돼. 그 다 니네 첫 번째 1차고사 시험 범위야. 그 두 개 가지고 조합으로 찾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을 건데 3 같은 거 집어넣고 있으면 바보라고. 왜냐면 이 새끼 약수 중에 3이 없는데 이 새끼 약수 중에 4는 안 되지. 4도 안 되지. 맞지? 이런 걸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뿔마 1, 2에서 끝나겠네 얘는 무조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어서 두 번째 유형은 뭐냐? 보기차식인데 보기차식은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다음 4차 방정식 요거 중 가장 큰 수를 이 실근 중 가장 큰 수를 라지 m, 가장 작은 수를 스몰 m이라고 할 때 이걸 구해달래. 그럼 뭐가 실근이 어쨌든 몇 개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걸 구해달래. 근데 얘를 보는 순간 당연히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지수가 짝수 차수잖아. 너무 뻔하잖아. 보기차식이구나 라고 느껴져야 돼. 그럼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은 뭐였냐면 첫 번째 얘를 푸는 방법은 x제곱을 먼저 t로 치환합니다. 그지? 그래서 t로 치환해서 차수를 떨어뜨려. 그 차수를 떨어뜨린 그 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돼. X자형 분리법으로 풀려. 그럼 개꿀. 그지? 그냥 바로 풀어주고 치환한 거 돌려주면 돼. 맞지? 근데 보통은 안 되게 줄 거라고. 그래서 X자형 분리법으로 안 풀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 그 식을 억지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어. 완전 제곱식 어떤 다항식의 제곱이 되게. 근데 억지로 만든 거라서 아마 뒤에 끄트머리가 뭔가 붙을 텐데 그게 어떤 별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로 풀 거냐면 합차를 이용할 거라서. 최종적으로 합차를 이용할 거라서 이런 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 형태를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드는 형태의 완전 제곱식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잘 봐. 얘를 보면 일단 보기차식이구나 라고 느껴져. 그지? 그럼 4차 방정식이니까 해는 몇 개야? 4개겠지. 맞지? 실근이든 허근이든 어쨌든 해는 4개일 거야. 맞지?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일단 첫 번째 x제곱을 먼저 t로 치환해. 그지? 그럼 치환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 쟤는 t제곱에 마이너스 16t 플러스 36은 0입니다 라고 쓰겠지. 그지?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좋지. 근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지금 안 될 거야 아마. 안 될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한다? 억지로 완전 제곱 만들어준다. 근데 보통 우리가 완전 제곱 만들어줄 때는 상수를 많이 바꾸지만 보기차식은 상수를 바꾸는 경우는 상수를 바꿔서 만들 수 있다는 건 애초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1차항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 얘는 t제곱에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16t를 이렇게 뒤로 보내고 그 다음 뭐 해줄 거냐? 내가 여기다 억지로 만드는 거지. 요 앞에 3개의 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요놈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36이 돼야 되고 제곱해서 36 되는 건 풀마 6. 그럼 절반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t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12의 절반의 제곱하면 36 맞잖아. 근데 내가 마음대로 플러스 12t, 마이너스 12t를 해주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2t를 해주면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제 요 둘 중에 뭐냐 이건데 한번 가볼게.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윗줄에 있는 걸로 가보면 얘는 t 플러스 바로 쓰지 말자. t제곱 플러스 얘는 12t 플러스 36의 제곱에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일 테니까 마이너스 28t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마이너스니까 괜찮긴 하거든. 합차로 풀 수 있어서. 근데 잘 봐.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 가볼게. 아래에 있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의 제곱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t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만 당연히 뭘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나? 그치. 왜 아래 거냐? 얘를 결국 뿔마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 합차로 풀려면 28은 루트 씌우면 플러스 루트 28 마이너스 루트 18 이렇게 되겠지만 얘는 루트 4는 깔끔하게 2로 떨어지잖아. 그치? 둘 중에 얘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거지. 물론 얘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좀 풀어줘 볼게. 얘를 좀 정리해보면 얘는 얘 풀면 t-6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될 거고 는 0 당연히 치환한 걸 돌려주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x 바로 하지 말자. 4x의 제곱이 될 거다 이거지. 그치? 그럼 4x의 제곱이라는 건 다시 2x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가 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 나온 거지. 그래서 합차로 풀어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이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 x값을 구하라고 하면 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할 거지만 상관없지. 왜? 2차로 쪼개면 끝났다니까. 왜? 둘이 곱해서 0 나온다는 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 뭐야? 짝수 공식 써보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7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짝수 공식 쓰면 얼마야? 1 플러스 루트 7 1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올 거다. 그래서 답이 몇 개 나오냐면 총 4개가 나올 건데 여기서 가장 큰 게 누구야? 플러스가 가장 크겠지. 마이너스가 가장 작겠지. 그 둘을 뭐 해달래? 빼달래.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한다? 보기차식이라 한다. 그래서 보기차식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잘 봐. 여기서 몇 가지 좀 팁을 알려줄게. 잘 봐. 우리가 결국 이 4차 방정식을 쪼개다 보면 지금 아까 우리 4차 방정식을 풀 때 1차, 3차로 쪼개진 다음에 1차, 2차로 쪼개지거나, 그지? 지금처럼 2차, 2차로 쪼개지거나 이런 식으로 쪼개져 가는 거지. 그지? 그럼 잘 봐. 이 2차에서 식에 하나의 근이 이렇게 나왔다? 얘가 근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자동적으로 풀마의 근이 나온다라고 너네가 알고 있잖아. 당연히 어떨 때냐면 하나가 루트 얼마가 나왔으면 얘 근 개수가 유리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 근은 이거지. 그지? 마찬가지야. 잘 봐. 만약에 요 방정식의 근이 뭐 2-3i래. 2-3i래. 예를 들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자동적으로 얼마냐면 2 플러스 3i라는 거야.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물론 개수가 어떨 때? 이때는 실수일 때. 만약에 이거의 근이 이거면, 물론 얘는 지금 이게 이거겠지만 혈내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4차 방정식에서도. 근데 나머지 근은 총 몇 개야? 2개 더 있어야 되잖아. 4차는 근이 4개니까. 근데 자동적으로 또 나머지 근도 알 수 있다. 이거 근 하나만 알려주잖아. 혈내라서, 개수가 실수면 혈내라서 알 수 있지. 근데 이제 두 번째, 개수가 실수가 아니어도 얘가 근이잖아. 나머지 하나는 또 이걸 근으로 가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걸 내가 한번 설명한 적 있어. 스텝 3에서. 잘 봐. 요 어떤 4차 방정식에 근이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요 4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고 해봐. 그럼 당연히 알파 4제곱 마이너스 16 알파 제곱 플러스 36은 0이 성립하겠지. 요건 성립하는 식일 거 아니야. 얘 근이 알파라고 하면. 맞아? 그럼 내가 요 근이 알파면 당연히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은 것도 성립하지 않겠냐? 그치? 왜? 마이너스 알파를 4제곱해도 알파 4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해도 또 알파 제곱일 테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근이면 자동적으로 얘가 근이야. 그래서 보기차식은 있잖아. 근 하나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부호 반대로인 거 근이 하나 무조건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개수가 실근이야? 개수가 혹은 실수야? 혹은 개수가 유리수야? 그럼 혈내근을 가져. 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뭐겠어? 자동적으로 요거의 부호 바뀐 요거라고 하든지 아니면 얘도 혈내근 갖느니까 이렇게 구해되는 거지. 그래서 4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이렇게 뭔가 루트 형태가 나오거나 복소수 형태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서 개수가 실수거나 유리수잖아? 그럼 4개의 근을 자동적으로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것도 기억해두면 좀 편하게 풀 때가 있으니까 기억해두는 게 좋아. 물론 지금은 이건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문제에 막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음 이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일 때라고 문제가 출발할 수가 있어. 그럼 한 근을 알았는데 그 근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딱 나오면 4개의 근을 쫙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이것도 기억해두면 나쁘지 않을 거다. 이걸 우린 보기차식이라 한다. 그 다음 이어서 대칭식이라는 게 있는데 대칭식은 여기 앞에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스텝 2에 있는 걸로 좀 보여줄 건데 넘기진 않아도 돼. 자, 보여줄게 내가 그냥. 요거다. 요거였던 것 같아. 자, 볼게. 다음 4차 방정식 요거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한 요거의 값이 모두 k 값의 고물고대로. 잘 봐. 가볼게. 요게 마지막 형태인데 마지막 대칭식이라는 게 나왔어. 대칭식은 설명하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그냥 말로 바로 설명할게. 대칭식 형태가 보인다라는 거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일단 요 가운데 개수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개수가 똑같으면 돼. 근데 물론 부호는 달라도 된다고 하긴 하거든. 근데 완전 양쪽의 개수가 똑같이 4, 4, 1, 1 이렇게 되면 이 새끼 대칭식이구나라고 느껴지면 돼. 알겠지? 그럼 그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좀 복잡하니까 잘 봐봐. 이것도 한번 다 풀어준 적 있어. 첫 번째 뭐 할 거냐? x제곱을 x제곱을 치환이 아니라 묶어낼 겁니다. x제곱으로. 얘는 x제곱으로 묶어낼 거야. 그럼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요 개수가 똑같은 놈들끼리 짝이구나 라고 일단 짝꿍을 지어질 거야. 그러면서 쓰면 얘는 2x제곱에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이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4x하고 플러스 x분의 4가 만나서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그냥 혼자야.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결국 인수분해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며. 그래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얘를 요 형태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럼 얘 이렇게 쓸 수 있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뭘 해주면 얘랑 똑같아져?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1이 얘랑 만나서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얘는 플러스 4에 x 플러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얘를 잘 헷갈리면 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취하네.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제 이거지. t제곱에 플러스 4t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x제곱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보통은 되게 줄 거야, 원래는.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됐잖아. 왜 그런 거냐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을 k라고 할 때 이걸 구하래. 그치? 근데 난 x 플러스 x분의 1을 뭐라고 치환했어? t라고 구했으니까 난 t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결국 이거야. t값을, 이걸 만족하는 t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 t값은 어쨌든 얘랑 곱해서 0인 거지. 그래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풀 건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은 뭐야? 뭔지 모르겠거든? 그럼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되거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뭐 하면 돼? 모든 t값의 곱이니까 뭐야?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9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온 거고 원래는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억지로 잠깐 변형 좀 해볼게. 억지로. 자, 잠깐. 요게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라고 해보자. 만약에. 그래서 얘를 치환해서 바꿔주면 얘는 x제곱에 얘는 t제곱에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 이렇게 풀릴 거다. 원래 이렇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x제곱에 t 플러스 3 하나 t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 다음 치환한 걸 돌려주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 하나 나올 거고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치환한 걸 돌려주면 어떻게 x제곱을 하나씩 나눠주면 x제곱이니까 x를 따로따로 써서 하나는 얘한테 주는 거야. 괄호에다. 얘한테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한테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얘도 2차로 쪼개지니까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0 되는 거에서 근해 공식에서 근 4개 구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요게 대칭식이다. 알겠지? 그래서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얘도 특징을 하나 얘기해 줄게. 잘 봐. 얘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요게 x에 관해서 근이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올 텐데 개수가 모두 다 유리수고 실수면 당연히 켤레근을 갖겠지. 2차 방정식이 켤레근처럼. 그래서 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하나가 뭐 1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어. 근데 모든 개수가 유리수래. 그럼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 근은 얼마야?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 다음 얘도 특이한 게 이런 거 있어. 이런 대칭식의 한 근이 어떤 근이 하나가 알파를 근으로 갔잖아. 알파를 근으로 간다는 소리는 알파 4제곱 플러스 4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는 소리겠지.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는 잘 봐. 내가 이 전체 식을 알파 4제곱으로 나눠볼게. 근데 알파 4제곱으로 마음대로 나눠도 될까?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알파가 0인지 아닌지 알아볼라? 알 수 있어. 왜? 요거의 근을 알파라고 설정했는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안 하니까 알파는 절대 0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알파로 나눠도 돼. 그래서 알파 4제곱 나누면 1 플러스 알파분의 4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7 플러스 알파 세제곱분의 4 플러스 알파 4제곱분의 1도 0으로 성립할 거거든. 잘 봐. 얘를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얘는 여기 있는 x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냐면 알파분의 1을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알파분의 1 집어넣으면 알파 4제곱분의 1 그 다음 집어넣으면 알파 세제곱분의 4 그 다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분의 마이너스 7 그 다음 알파분의 4 알파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라는 어떤 근 하나를 갖잖아. 그럼 요 대체행식을 있잖아. 얘를 근으로 가지면 자동적으로 뭐도 근이냐면 이번에는 요것도 근이야. 얘도. 역수도 근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대칭식. 이것도 너네한테 설명한 적 분명히 있을 거거든. 요 개수를 뒤집으면은 근이 역수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그거랑 이제 같이 적용되는 건데 개수를 뒤집어도 똑같잖아. 그 원래 근도 근이고 역수도 근이야. 근데 몰라도 이건 이해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대입해줬으니까. 그치? 알파를 근으로 가져. 그럼 알파분의 1도 근으로 가져. 그러면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라며.
그럼 얘 켤레인 얘도 근이겠지. 그게 어차피 얘랑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인 거야. 그래서 요 대칭식도 있잖아. 근 하나를 알려준 다음에 이 근이 하나가 되게 이쁜 켤레근 형태가 나왔어. 그럼 나머지 4개의 근은 자동인 거야. 알겠지? 얘도 좀 팁이지, 맞지? 그래서 보기차식과 대칭식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또 좋다. 알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풀 줄도 알아야 되고, 그지? 요건 팁이니까 뭐 몰라도 알면 좋은 거.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3,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지? 그 내용이 있다. 근데 여기서 3, 4차 방정식에서 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고 나와 있긴 한데 3, 4차 방정식에서 이제 인수분해해서 이 근을 구해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이제 물어볼 때가 있거든. 2차 방정식에서도 너네가한테 근 구해라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뭐도 구하라고 하냐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걸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우린 뭐라고 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존재하고 4차 방정식에서도 다 존재해. 근데 3차 방정식까지는 너네가 외워야 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너네가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어떤 느낌이냐 이거야.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대. 그때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야? 3개지. 그럼 그 세 근의 합은 얼마니? 혹은 그 세 근의 곱은 얼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그걸 유도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적으로 3개니까 그 근 3개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라고 써보자.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최고차 함계수 a는 따라갈 거고 x-알파, x-베타, x-감마는 0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 요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건 맞지?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면. 맞아? 그럼 얘를 전개해 볼게. 그럼 얘는 a를 냅두고 요 식을 전개할 건데 이거 전개하는 법도 사실 우리는 곱셈 공식에서 배웠어.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요 괄호에서 하나, 요 괄호에서 하나, 요 괄호에서 하나를 뽑아서 곱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x 고르면 x세제곱. 그지? 두 번째 x 두 번에다가 숫자 고르면 마이너스 감마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 하나에 문자 2개 뽑으면 베타 감마, 뭐 감마 알파,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부호는 듣고만 있지 말고 생각도 해봐야지. 부호는 플러스일 거야. 왜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가 된다.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은 x 하나도 안 뽑은 숫자 뽑은 건데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여기서 a를 전개하기는 조금 귀찮으니까 얘랑 같겠지 어쨌든. 그럼 얘를 a로 묶어볼게 오히려. 얘를 a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a로 묶으면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제곱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이 될 거다. 그럼 이제 요 위에 있는 바로 요 식과 요 식은 같아야 돼. a분의 a분으로 묶은 게. 그럼 비교를 좀 해보면 당연히 x제곱 똑같겠고 x제곱에 있는 개수인 요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라고 해? 세근의 합은 세근의 합의 부호 바꾼 게 a분의 b잖아. 그럼 세근의 합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써주면 돼. 그치?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똑같잖아. 그 다음 이어서 얘는 뭐라고 하냐? 세 근 중에 2개씩 곱해서 더했지. 이거를 그냥 두근의 고배합이라고 해. 3개의 두근의 고배합 이렇게 얘기해. 두근의 고배합. 그래서 두근의 고배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요게 x항의 개수인데 플러스죠. x항의 개수인데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a분의 c가 된다 이거야. 그 다음 이어서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되냐? 상수 부분인데 부호가 마이너스거든. 상수 부분인데 부호가 플러스잖아. c분의 d가.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c분의 d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를 외워줘야 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세근의 합도 존재하고요. 두근의 곱의 합도 존재하고요. 세근의 곱도 존재한다 해줘야 돼.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의 합 공식은 a분의 c.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외워야 돼. 이거는 필히 외워야 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도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4차 방정식의 내근의 합도 얼마냐? 그것도 마이너스 a분의 b야.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필히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아. 몇 차든지 n차 방정식의 n개의 근의 합은 있잖아.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야. 5차 방정식의 5근의 합.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나도 몰라. 그 실근 허근을 다 싹 다 더한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야. 모든 차수에 대한 다항식의 그 차수의 모든 근의 합은 다 마이너스 a분의 b야. 왜 그런지 한번 유도를 해보자면 잘 봐.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3차 방정식 이렇게 구하면 4차 방정식 너네가 4차 방정식은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잘 봐. 이거 기억해야 돼.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인가? 이렇게 되나? 맞아. 이게 4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그럼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게. 4개는 보통 델타라고 하거든. 그럼 잘 봐.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럼 얘를 전개한 게 얘랑 똑같아야 되지. 그럼 다 전개하기는 솔직히 귀찮으니까 어느 정도만 전개해 볼 건데 잘 봐. 요거 전개 대충 해보면 a로 묶어서 첫 번째는 x 4제곱. 요건 니네가 이해하겠지. x 하나, x 하나, x 하나, x 하나 보면 x 4제곱일 거 아니야. 4차니까. 그럼 x를 3번 뽑은 거는 x 3개에다가 마이너스 델타, x 3개에다가 마이너스 감마, x 3개에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의 x 세제곱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3차항의 개수는 a로 묶었을 때 3차항의 개수는 a로 묶으면 얼마야? a분의 b지. 근데 내근의 합의 부호바꾼 게 a분의 b니 내근의 합은 얼마? 그것도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래서 몇 차든지 5차의 5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100차의 100개의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기억해놔야 돼. 그 다음 이어서 요거까지도 기억해놓을 건데 마지막 상수는 요거 곱한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부호는 뭐야 얘는? 그치, 얘는 플러스야. 왜? 마이너스를 총 4번 곱했으니까. 그래서 요거의 상수로 끝날 텐데 여기 상수는 뭐가 돼? a로 묶으면 a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a분의 2가 내근의 곱이야.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얘가 지금 a, b, c, d, 2로 되는 거잖아. 근데 a분의 2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다시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 그 차 방정식의 근의 곱이야. 근데 홀수 차수면 3차면 마이너스가 붙어. 짝수 차수면 플러스가 붙어. 우리 2차 방정식 생각해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하고 c가 양끝이잖아. a분의 c가 근의 곱인데 그냥 a분의 c잖아. 플러스잖아. 짝수니까. 라고 기억하면 돼. 4차가 짝수지. 그래서 a분의 2인데 그냥 플러스인 거야. 그러면 5차 방정식의 5근의 곱은 최고차항이 a고 상수가 f면 a분의 f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차 방정식의 근의 합과 근의 곱 정도는 몇 차든지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 3차는 필히 외워야 되고 4차부터는 그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아. 모든 차수의 모든 근의 합은 다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은 a분의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인데 부호는 홀수면 마이너스, 짝수면 플러스라고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이것도 외워두면 좋고 못 외우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3차는 반드시 외워야 돼.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2근의 곱의 합이 뭐라고? a분의 c.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이 뭐라고 다현아? 다현이. 마이너스 a분의 d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지? 그럼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 얼마라고 다현아? 마이너스 a분의 b. 알겠지? 요거 외워줘야 돼. 알겠지? 그러고 이어서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운 다음에 뭘 배웠냐면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이라는 걸 배웠거든.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최고차항 a에 x제곱 마이너스 2근의 합 x 플러스 2근의 곱은 0이다라고 식을 빨리 쓰는 거. 그치?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한번 설명해줄까?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또는 마 3이야. 이 두 개를 근으로 갖는 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최고차항 a에 x제곱 마이너스 2근의 합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 플러스 2근의 곱이니까 0 이렇게 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좀 빨리 쓰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하나 x 플러스 3 하나를 전개하지 않고 바르게 빨리 식을 쓰는 거. 마찬가지로 요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도 요거야. 어떤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은 이것도 곱셈 공식이야.
최고차항 A에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다라고 이것도 외워줘야 돼. 근데 외우기 싫지, 그치? 근데 조금 솔직히 말하면 난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물론 이걸 외우면 편하게 푸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아마 내가 문제 풀 때 쓰긴 쓸 거야. 난 별로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3차 방정식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 요거의 한 근이 뭐 2고 또 한 근은 1 마이너스 i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요 A, B, C, D는 실수라고 하는 순간 요 개수가 모두 실수면 요게 하나 나왔다라는 건 이 3차 방정식은 1차, 2차로 쪼개졌을 거고 그 2차의 한 근이 이거라는 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하나 얼마다? 이거라고 알 수 있어. 그래서 요 세 개 가지고 3차 방정식 식의 작성을 쓰는 것보다는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2를 근으로 가져? x 마이너스 2. 그 다음 이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식은 알잖아. 그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하니까 이거는 합차하면 i제곱이 1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최고차항 A 따라가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 난 솔직히 이러고 만약에 3차항 계수가 뭐니? 그럼 뭐 최고차항만 전개하면 되지. 2차항 계수가 뭐니?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 더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풀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알면 당연히 좋거든. 근데 몰라도 풀 수는 있다. 근데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편한 문제도 있어 분명히. 근데 외워두는 게 좋긴 해. 외울 수 있으면 외워봐. 외울 게 많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다 요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3, 4차 방정식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세 가지인 3, 4차 방정식이랑 연립 방정식이랑 부정 방정식이 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니네가 중학교 때 알고 있는 그 연립 방정식은 1차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었을 거야. 1차. 그지? 1차와 1차. 그래서 1차와 1차를 연립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푸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대입법을 이용하거나 가감법을 이용하거나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하는 거. 그치?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1차는 잘 안 물어볼 거고 이제 뭘 물어볼 거냐? 2차와 1차를 연립하거나 2차와 2차를 연립하라고 시킬 겁니다. 2차와 2차. 2차와 2차를 연립하거나 2차와 1차를 연립하라고 시킬 건데 그럼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1차, 2차를 연립하라 그러면 방법이 딱 이거밖에 없어. 얘는 대입법 혹은 가감법밖에 없다 그랬잖아. 대입법이 뭐냐면 한 문자로 바꿔서 집어넣는 거고 가감법이라는 건 둘이 뭐 하는 거냐면 더하거나 빼가지고 미지수를 줄이는 거. 그지?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할 건데 얘는 가감법으로는 못해. 왜냐면 2차하고 1차를 빼봤자 안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얘는 뭐 해야 되냐? 얘를 한 문자로 바꿔야 돼. 예를 들어 뭐 x는 혹은 y는 뭐로 바꾸는 거야. 그 식을 요 2차에다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대입법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1차와 2차가 나오면 얘를 한 문자로 바꿔서 이 1차를 한 문자로 바꿔서 2차에 대입해서 풀 거다 라는 거. 한 문제 유형으로 한번 보여줄게. 보면 예를 들어 요거 볼게. 요거 지금 얘는 몇 차야? 위에 있는 거 몇 차씩? 1차씩. 아래 있는 거 2차씩. 그럼 얘 몇 차야? 얘는 얘도 2차야. 알겠지? 문자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자가 곱해진 수가 모두 다 차수야. 2차고 얘도 2차인 거야. 그래서 1차와 2차를 연립하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차를 한 문자로 바꾼다 그랬어.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그치?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3y 플러스 y제곱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리해보면 얘 전개할게. 4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9는 그 다음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y제곱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쓸 수 있다. 한 번 더 정리할게. y제곱 얘랑 만나면 3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y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9y 플러스 9에서 3 넘어가면 플러스 6은 0 이렇게 쓸 수 있고 전체를 당연히 3으로 나누고 싶죠. 그래서 얘는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2 하나 1 하나 마 이렇게 되는 거니 그지? y는 2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y가 2면 y가 만약에 2라고 하면 x는 얼마야? y가 2면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얘를 연립이라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잖아. y가 2면 얼마야 x? 마이너스. 이렇게 한 쌍. y가 만약에 1이면 x는 얼마야? y가 1이면 1.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답이 몇 개 나오냐면 이렇게 두 쌍의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정확한 거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정확한 답이긴 한데 솔직히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써도 돼. 순서쌍으로 x, y, x, y. 알겠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나오는데 왜 두 개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면 너네 예를 들어 2차식에서 대표적인 게 물론 저 식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보면 무슨 생각 안 들어? 이거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 무슨 생각 들어 이거? 아 말해봐. 우진아 뭐 생각 들지? 그래 원방. 니네는 공통수학 원투를 같이 배우고 있는데 왔다 갔다가 안 되니? 공통수학 2에서 원방 배웠을 거 아니야. 이거 원방이죠? 이 원과 x-y는 0.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이걸 풀어달래. 얘도 2차, 1차인 거지. 그치? 2차와 1차를 연립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랑 같냐면 요 그래프, 2차의 그래프랑 1차의 그래프랑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그래서 1차랑 2차랑 연립하잖아? 그럼 그때 해는 항상은 아니고 최대 2개가 나올 거야. 최대 2개. 왜냐면 생각해봐. 원과 직선의 교점은 최대 2개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되면 한 점이겠지. 안 만날 수도 있지 당연히. 그지? 2개 만날 수도 있고. 그지? 그럼 쌤 얘는 뭔데요? 얘는 정확하진 않지만 너네가 아마 기하라는 단원에 올라가면 아마 배울 거야. 쌍곡선 아니면 타원일 거야. 타원. 이런 거. 그래서 얘도 직선이랑 교점 구하면 2개. 얘도 직선이랑 교점 구하면 2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몰라도 되고 어쨌든 보통 2차와 1차의 대표적인 게 뭐 2차 함수도 생각해봐.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 구하라면 몇 개 나와?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2차와 1차의 해는 최대 2개가 나온다. 최대 2개가 나온다라는 거. 알겠지?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으니까 생각을 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어서 그럼 2차, 2차를 만약에 풀어달래. 그러니까 1차, 2차는 알겠어. 1차, 2차는 얘를 한 문자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돼. 그럼 2차, 2차는 도대체 어떻게 푸냐 이거야. 그럼 2차, 2차를 풀 때도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마 대부분은 이걸 거야. 하나는 는영, 하나는 어떤 자연수. 보통 이런 식. 이 는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얘는 보통 2차, 2차일 때 는영이 주어지면 요 식이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인수분해가. 요 2차식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얘랑 얘랑 곱해서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지. 그래서 얘가 0일 때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고 얘가 0일 때 한번 또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서 해를 2번 구할 거야.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문제를 보여줄게. 잘 봐. 요걸로 바로 가면 되겠다. 다음 연립방정식 요거의 해를 모두 구해달래. 자, 위에 있는 식 몇 차? 2차. 아래에 있는 식 몇 차? 2차. 근데 그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냐? 있다고. 위에 있는 건 딱 봐도 인수분해 되잖아. 뭘로 돼? 합차니까 x 플러스 y 하나, x 마이너스 y 하나는 0 될 거라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0이라는 건 두 가지라고 했죠. 맞죠? 얘가 0 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거. 그럼 얘가 0이라는 건 뭐랑 똑같냐면 y는 마이너스 x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0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y는 x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얘부터 가볼게. y가 마이너스 x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다 집어넣을게. 당연히 요 위에 있는 식 가지고 만든 식을 위에다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어. 아마 집어넣어봤자 0 나올 거야. 왜가 얘가 0 나오는 걸 찾은 거니까. 그래서 위에서 찾은 걸 아래다 집어넣어야 연립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위에서 찾았으면 아래다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x제곱 y제곱은 요거 제곱이니까 2x제곱 y가 마이너스 x라 그랬지. 그럼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 x제곱은 8이라고 써도 되냐? 이거 넘기면? 그럼 4x제곱이 8이네. 그럼 x제곱은 얼마? 2. 그럼 x는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x가 루트 2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된다. 답이 이 두 쌍이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이어서 안 끝났지? 얘도 풀어줘야지. 그래서 x랑 y랑 같다라고 하면 요거겠네. 그치?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이번엔 또 x를 집어넣으면 돼. 아까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 맞지? 그래서 y가 x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겠지. y에다 그냥 x를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얼마냐면 8이다. 얘가 지워질 거고.
2x제곱이 8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은 얼마? 4. 그럼 x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풀마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x가 2면 y는 얼마야? 2라고 해야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야, 얘를 이용해서 구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요거고 x가 마이너스 2면 y도 마이너스 2다 해서 해가 몇 개 나와? 4개가 나온다. 그래서 해가 최대 4쌍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인 거냐? 2차랑 2차랑 연립하면 보통은 원하고 교점이니까 몇 개 나와? 최대 2개라고 생각하는데 2차 중에 이런 것도 있죠. 포물선하고 원. 아, 좀 이상하네. 이렇게. 2차도 포물선이고 원도 2차인 거잖아. 맞지? 2차를 연립하면 최대 해가 몇 개 나올 수 있는 거야? 4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쌍곡선하고 원 이렇게. 그럼 해가 몇 개 나올 수 있어? 4개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얘는 해가 최대 몇 개 나오는구나? 최대 4개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해를 구했는데 막 5개 나오거나 6개 나와. 그럼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물론 3개 나올 수도 있어. 2개 나올 수도 있고. 맞지? 뭐 예를 들어 원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럼 하나, 둘, 3개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경우에 따라 다른 거야. 알겠지? 근데 최대 4개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다.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게 대부분 2차를 풀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내가 있다고 했거든. 그 인수분해가 안 될 때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 느낌이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보통 어떻게 나오냐? 는영이거나 는영이 아니어도 2차인데 2차인데 얘네 둘 중에 아무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보통은 어떤 형태냐?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칭식이라고 하거든. 대칭식. 이 대칭식이라는 게 아까 배운 그 대칭식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대칭식은 뭐냐면 어떤 형태냐면 뭔가 연립이잖아. x랑 y 문자가 2개일 거 아니야. 그 2개의 식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예를 들어 x 플러스 y가 등장한다든지 xy가 등장한다든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등장한다든지 혹은 뭐 x제곱 y 플러스 xy제곱 이런 게 등장하는 거. 이렇게 뭔가 xy가 뭔가 균형 있게 양쪽에 대칭이 되는 식으로 보여지면 아, 얘는 대칭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얘가 바로 그 식이에요. x 플러스 y도 존재하고요. xy도 존재하고요. 얘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대칭식이고 이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얘가 대칭식인 걸 느꼈다라고 하면 첫 번째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하고 xy를 b라고 치환해서 요 2개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잘 봐. 내가 이게 대칭식이라는 걸 느꼈으면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할 거고 xy를 b라고 좀 치환할 거야. 문제를 들어가 보면 잘 봐. 내가 얘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원래는 얘가 몇 차식이야? 위에 있는 게 2차식. 얘가 2차니까. 아래에 있는 건 몇 차식이야? 3차식이라고 해줘야 돼. 2차, 3차는 안 배웠는데요가 아니라 얘는 대칭식이라서 약간 번외야. 그럼 대칭식이면 아, 느꼈어. 이렇게 바꿔.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잘 봐. 얘는 xy로 묶으면 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얘는 a랑 b랑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24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원래는 아까 2차랑 3차로 보였는데 이번에는 1차와 2차로 보이는 거지.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 아, 1차, 2차가 나왔으면 어떻게 푼다 했지? 1차를 한 문자로 바꿔서 2차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b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해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a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4네요 라고 풀겠지. 그럼 얘를 풀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24네요 라고 할 수 있고 잘못했네. 요거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맞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24네요 라고 풀 수 있고 얘를 넘기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얼마다?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6하고 4인데 어디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다. 맞지? 그럼 얘는 경우가 두 가지인 거지. a가 마이너스 6이거나 a가 얼마? 4인 거지.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면 b는 얼마야? a가 마이너스 6이면 4. 요거 하나. a가 4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6 해서 요 두 개가 나온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해가 요 두 개인 거야. 그럼 나는 a,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아니지. x, y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이거야. 내가 a, b를 찾았잖아.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보자. 그럼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a가 마이너스 6일 때 b가 4일 때 한번 푸는 거야. 그럼 또 얘 뭐야? 1차, 2차니까 뭐 하면 돼? 또 한 문자로 바꿔 대입해서 풀면 돼. 그치? 근데 이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하는 게 좀 귀찮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봐. 잘 봐봐.
야 A랑 B랑 더해서 마이너스 2고 A랑 B랑 곱해서 마이너스 24래. 사실 얘만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거든.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어떤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나왔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얘기한다는 건 얘는 바로 이렇게 써도 돼.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얘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면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4인 방정식 아니야? 맞아? 얘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면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4인 방정식 맞지? 거기서 두근 A, B를 구하는 게 요걸 구하는 과정일 거 아니야. 실제로 요 식이 얘랑 똑같잖아. 굳이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면 바로 이렇게 느껴져서 이걸 풀면 돼.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는 사실 너네가 머릿속으로 곱해서 24 나오고 더해서 2가 나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사실 요거까지도 안 가도 돼. 여기서 보면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24 나오는 건 이제는 뭐 이걸 해서 그런 걸 걸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6과 4라는 게 느껴져. 그치?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얘가 4. 얘가 4면 얘가 마이너스 6이네라고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더해서 마이너스 6 나오고 곱해서 4 나오는 게 혹시 느껴지니? 아 얘는 안 느껴져. 그럼 뭐 하면 돼? 얘는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얘는 식을 세워야지. 어떻게 세워? 얘는 다시 한 번 더 얘를 보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마이너스 이거니까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하고 여기서 뭐 해줘야 돼? 근의 공식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하나가 a 하나는 b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x, y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왜 답이 더럽냐면 어차피 여기서 뭘 구하래? 이걸 구하래, x, y. 그치? x,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를 구하라고 하니까 b는 4 아니면 마이너스 6이다 해서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근데 원래 끝까지 x, y를 구하라고 할 땐 지금 내가 말한 설명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좀 어렵지,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2차, 1차를 연립하래. 그럼 뭐 한다? 1차를 한 문자로 바꿔서 2차에 대입해서 풀어준다. 이게 제일 간단해. 두 번째, 2차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럼 분명히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을 건데 그때 그 두 식을 나눠서 얘가 0 될 때 한 번, 얘가 0 될 때 한 번 나눠서 두 번 풀어주면 돼. 세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아무리 차수가 높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대칭식을 의심해 보면 돼.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등장하는지 보고 그때는 얘 둘을 기준으로 차수를 떨어뜨려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쌤 대칭식도 아닌데 인수분해도 안 되면요? 그거는 조금 번외야. 그거는 문제마다 다른데 갑자기 막 두 식을 연립을 좀 있어. 좀 복잡해. 그건 문제 유형이 나오면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근데 대부분 요 세 개로 끝날 거야. 알겠지? 마지막은 뭐냐? 이제 마지막이야. 좀만 참아.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뭐냐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구해줘. 뭐 이런 게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너네한테 야 2x-y는 3을 만족하는 x, y를 구해봐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 x가 2면 y는 1, x가 3이면 뭐 얼마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겠지. 분수까지 하면 엄청 많겠지.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하면 해가 무수히 많아요 라고 하면 돼. 이 해를 구하라고 하면.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구하나 마나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너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얘도 만족하고 뭐 이것도 만족하는 x, y를 구해봐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보통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연립방정식에서 대입법 혹은 가감법으로 푸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두 개면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는 x, y를 구하려면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럼 분명히 너네가 이걸 1차 함수로 생각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하나다 해서 해 하나를 딱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연립해야겠지만 귀찮으니까 안 할게. 그래서 보통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식이 더 많아야 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세 개인 건 오히려 좋은 거고 미지수가 세 개인데 식이 네 개인 것도 오히려 좋은 거야. 근데 미지수가 세 개면 식도 세 개가 있어야 돼. 그 정도는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얘 하나만 주어지면 원래는 못 풀어. 아니 풀 수는 있지. 해가 무수히 많다야.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뭐라고 하냐.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 얘를 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할 때 x, y를 구하면 너무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니까 어떤 제한 조건을 주는 거야. 이걸 그냥 풀라고 하면 못 푸니까 이렇게 얘기해. x, y는 자연수라고 해버립니다. 어떤 제한 조건을 주면 x, y가 자연수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x가 1이면 y가 2면 되지. x가 2면 y는 안 되네. x가 3이면 y는 1이면 되지. 끝났네. 요 두 개가 답이네요 라고 풀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안 맞아서 못 푸는데 어떤 제한 조건을 주면서 그걸 만족하는 x, y를 구해봐 라고 하는 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어렵거든. 문제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변형하자면 되게 많이 변형할 수 있는데 얘가 일단 첫 번째 부정방정식이야. 얘를 보면 1보다 큰 세 자연수 a, x, y라고 써있지. 그치? 자연수라는 게 힌트야. 그러면서 이걸 풀어달래. 지금 미지수 3개인데 지금 식은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하는데 생각을 해보자. 자, x, a, y가 다 자연수면 자연수 곱하면 자연수겠지? 거기서 자연수를 뺐고 또 자연수를 뺐어. 그럼 얘는 반드시 뭐야? 아니, 정수. 그치? 정수. 왜?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 그럼 정수 2개 곱해서 1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정수 2개를 곱해서 1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정수 2개 곱해서 1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 말을 안 하는 건가? 모르는 거. 둘 다 1이거나, 그치?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그래서 결국 경우는 두 가지야.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1이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얘가 1이거나 요거인 경우. 얘도 1이면서 얘도 1이면서 두 번째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면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인 경우 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걸 두 번 풀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부터 먼저 풀어볼게.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푸는데요? 할 건데 잘 봐. 얘도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 잘 봐. 내가 요 식을 y 넘기면 1 넘겨서 x 플러스 2라고 해도 되는 거 맞지? 그 y를 여기다 집어넣어볼게. 그럼 얘를 집어넣어보면 자 ax 마이너스 y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1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얘네 앞에 두 개는 x로 묶어봐. 그러면 a 마이너스 1은 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잘 봐. x는 자연수. a도 자연수인데 1 뺐으면 정수. 어쨌든 두 개 곱해가지고 5가 되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 1, 5 아니면 5, 1밖에 없어. 쌤, 마이너스도 될 수 있잖아요. 안 돼. 왜? 어쨌든 자연수에서 1 빼면 최소 0이거든. 근데 0 곱하기 뭐는 5가 안 될 거 아니야. 둘 다 어차피 양의 정수일 거야. 그럼 곱해서 5 되는 건 얘가 1이고 얘가 5 되면 되겠지. 그러면 A, B, C의 순서쌍은 A, B, C가 아니지. A, X, Y의 순서쌍은 자 X가 1이면 A는 얼마여야 돼? X가 1이면 A는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돼. 그럼 A가 6이고 X가 1이면 Y는 얼마야? 3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A, X, Y는 뭐보다 그래? 1보다 그래? 그냥 안 돼. 뭐야? 얘가 5고 얘가 1인가 보지. 그치? 그럼 X가 5면 Y는 얼마야? 7인 거고 Y가 7이고 X가 5고 A는 얼마야? 2여야겠네. 요거네. 두 번째 얘도 풀어봐야지. 해서 얘도 답이 나오면 그 중에 최소값을 찾아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부정방정식이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푼다라는 거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거든. 하나 더 보여줄게. 부정방정식의 대표적인 유형이 하나 더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만들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할게.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뭐 이렇게 해볼까? 마이너스 3은 0이다. 다음 이걸 만족하는 xy를 구하라고 하면 원래는 못 풀겠지. 이거 만족하는 xy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랑 y는 음이 아닌 정수. 자,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음이 아닌 정수. 정수는 정수인데 음수면 안 된대. 뭐야? 0 포함 자연수. 0 포함 자연수. 그럼 얘를 풀어달래. 이런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문제마다 유형이 있어서 그래.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억지로 인수분해처럼 만들 거야. 무슨 말이냐? 잘 봐. 얘를 억지로 x 곱하기 얼마, y 곱하기 얼마로 쪼갤 거야. 억지로. 그럼 생각을 해봐. 얘랑 곱하면 얘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분배 이렇게 해서 얘 나오는 거 맞잖아. 얘랑 분배해서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겠네. 그치? 그다음 얘랑 분배해서 마이너스 y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네. 그치?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왜? x,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인데 플러스 1인데 얘잖아. 그치? 말이 안 되잖아. 플러스 1인데 얘가 안 되니까 뭐 해줘야 돼? 요렇게 해주면 똑같은 거지. 그치? 이건 똑같은 거 맞잖아. 인수분해는 아니지만. 그럼 뭐 하는 거냐? 여기서 4를 넘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4를 넘겼어. 그러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지. 왜? 정수에서 1 뺐으니까 정수일 거 아니야. 그럼 정수 두 개를 곱해가지고 4가 나오는 조합은 뭐가 있을까? 1, 4거나 2, 2거나 4, 1이거나
혹시 모르니까 마1, 마4거나 마2, 마2거나 마4, 마1이거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xy의 순서상을 구하면 자, 요때 x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0, 얘 0이면 되는 거지. 아니잖아. 2, 얘는 5. 요거 하나 있네. 그래서 또 요거 되려면 3, 3이네. 요거 되려면 얘가 5, 2네. 이렇게. 요거 되려면 0, 마 3인데 음수 안 된다. 음이 아닌 정수라며. 내가 볼 때 이거 다 안 되겠네. 답 요거 3개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 솔직히 말하면 정형된 틀이 없다 보니까 제일 어려워.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이용해야 돼. 아, 인수분해서 요 형태 만드는 거 좀 특이하니까.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판별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어. 종류가 되게 다양해. 그것까지 다 알려주면 너무 끝도 없으니까 그거는 스텝 2 하면서 알려주도록 하고